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대입 전문대학 수시 전형 분석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강의할 영흥고등학교 교사 김장읍입니다. 전문대학은 일반 대학과 달리 전형 시기면이나 전형 방법면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차이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는 첫 번째, 전문대 수시 전형 일정 및 모집 인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은 각 수도권에 있는 각 지역별 전문대학 전형 안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전문대에 있는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 전문대학 전형 일정 및 모집 인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대학, 즉 4년제 대학은요, 수시에서 9월 달에 한 번 접수를 하고 정시 1월 달에 한 번 접수를 합니다. 하지만 전문대학은 수시도 1차와 2차에 나누어서 모집을 합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모집하는 수시 1차와 11월 23일부터 수능이 끝난 이후인 12월 7일까지 모집을 하는 수시 2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은 4년제 대학같이 1월 7일부터 시작은 합니다만 1월 18일까지로 조금 더 길게 모집을 합니다. 특히 일반 대학과 다른 점은 정시에서 모집이 다 끝나는 시간이 2월 28일까지 있는 건 4년제 대학과 똑같은데요. 전문대학은 정시 원서 접수가 마감하고 나서 바로 미달된 학과들이 자율 모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년제 일반 대학은 추가 모집이라는 것이 있지만 전문대학은 자율 모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대학 시기별 모집 인원을 알아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전문대학은 수시 모집 비중이 매우 큽니다. 86.2%인데요. 특히 수시 1차에 모집하는 인원이 65.5%, 13만 6,497명으로 엄청 많이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을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수시 1차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습니다. 전형 유형별로 모집 인원을 알아보면요. 학생부 위주로 모집하는 인원이 67.8%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 면접 위주, 서류 위주로 모집하는 인원이 있는데요. 학생부 위주라고 해서 모두 학생부 교과만으로 모집하지 않고 면접이 한 20% 정도, 30% 정도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면접 위주 전형이라면 면접이 50% 이상 들어가는 전형입니다. 주로 이런 면접 위주 전형은 전문대졸 이상자나 아니면 만학도 전형 또는 항공서비스과나 호텔 관광과 같이 면접이 중요시되는 학과의 모집의 경우에 면접이 60%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4.5%로 9,472명, 학생부 위주의 14만 명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적은 숫자를 모집을 하는데요. 즉, 전문대학은 학생부 교과로 모집하는 인원이 가장 많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 지역 전문대학 전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9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자, 어디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게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먼저 서쪽에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 맨 위쪽에 있는 서울여자간호대학은 홍제동에서 말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명지전문대학은 6호선 세전역에서 역시 마을버스로 환승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양미래대학은 1호선 9일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경복궁역에 배화여자대학교가 있고 명동역에 숭의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동쪽에는 위에서부터 1호선 월계역에 인덕대학교가 있고
1호선 회기역에 삼육보건대학교가 있는데요. 삼육의료원, 서울 삼육의료원이라는 병원 쪽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일대학교는 7호선 면목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양여자대학교는 2호선 한양대역에 한양대학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이 한양여자대학교입니다. 아까 앞에서 전체 시기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학교별로 따져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만 봐도 학교마다 조금씩 시기별 모집 인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동양미래대 같이 수시 1차에 아주 많은 인원인 1280명을 수시 1차부터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삼육보건대나 서울여자간호대 같이 수시 1차, 2차, 정시까지 꾸준히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특히 한양여대는 수시 2차에 더 많이 모집하는데요. 대부분 여학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대학들이 수능을 치고 수능을 망치면 이 학교에다가 학생부 전형으로 지원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4차 산업과 관련된 학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도 역시 많은 학과들이 생겨나고 이름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명지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문헌정보과 같은 경우가 미래 그 4차 산업과 관련되어서 문헌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는 면에서 새로 생긴 학과가 되겠고요. 밑에 배아여대 같은 경우에는 한복문화 콘텐츠라고 해서 기존의 전통 의상학을 갖다가 한복문화 콘텐츠라는 쪽으로 한류화시켜서 앞으로 전면에 드러나는 학과로 신설하였습니다. 인덕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송연예과를 예전엔 연기 전공만 모집을 했었는데 지금 뮤지컬 전공, K-팝 전공으로 다 나눠서 모집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 걸로 표시를 했지만 한양여대 같은 경우에 컴퓨터 정보과를 소프트웨어 이용학과로 학과 변경을 하고 생활체육과도 그냥 단순한 체육이 아닌 스포츠 건강관리학과로 초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학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이렇게 학과의 형태라든지 학과명, 신설 또는 폐지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이 학과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대학에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형 요소별 반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형 종류가 우리가 일반 대학에서 보는 것과는 전문대학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할 때 그냥 일반 전형에 지원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문대학의 일반 전형이란 것은 그 전형의 지원 자격이 일반고, 특성화고, 검정고시, 즉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가진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일반 전형이고요. 특별 전형이란 것은 어떤 특별한 자격을 지닌 학생들만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특별 전형 내의 일반고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일반고 전형은 수시에서는 교과 100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 합격자나 면접 중심 전형은 면접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기 중심, 실기 위주의 전형은 실기 비율이 매우 높은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삼육보건대 보면 특별하게 해외 취업 희망자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미용이나 이쪽 학과 학생들이 자격증과 자기 추천서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이때 의학 점수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여자간호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1차에서는 독자 전형이라고 해서 면접 위주의 전형만 실시해서 10명 정도 뽑게 되는데 실제로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뽑는 전형은 수시 2차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여자간호대를 노리는 학생들은 수시 2차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덕대 같은 경우에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예체능 비실기 전형입니다. 디지털 산업 디자인이나 주얼리 디자인, VR 디자인, 그리고 세라믹 디자인과들이 일반 전형으로 해서 비실기로 교과백으로 뽑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체능 학과의 경우 만약 비실기로 뽑으면 생각보다 입결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반드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여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특기자 전형인데요. 어학 점수, 즉 공인 영어 성적, 공인 외국어 성적이 실질 반영해서 뽑는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이 많다 보니까 학생부 반영 방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학교가 3개 학기,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또는 2학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 중에 우수한 2개 반영, 이런 식으로 2개 학기 정도씩 반영하는 게 서울시내 전문대학의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명지전문대는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인데 1학년에서는 1학기, 2학기 중 잘한 한 학기, 2학년 때도 1학기, 2학기 중 잘한 한 학기, 그래서 1학년에서 한 학기, 2학년에서 한 학기, 3학년에서 한 학기에서 총 3개 학기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때 전문대학의 특성은 전체 교과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성입니다. 실제로 수도권 전체를 살펴봐도 전교과 이외의 특정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는 한 3개 학교 정도만 있습니다. 나중에 경기도권에 가면 나오게 되는데요. 서울예술대학교라든지 한국복지대학교라든지 경북대학교 보건계열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한양여대는 2학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전 과목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에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학과들이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로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경우도 있고 수학능력 시험으로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36보건대는 간호학과와 치위생과가, 간호학과의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중 최우수 2개 영역 합 8등급이어야 되고요. 치위생과는 국영수 중에 최우수 2개 영역 합 10등급이어야 합니다. 서울여자간호대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가 국영수 중 우수 2과목과 탐구 2과목 평균 4등급 이내, 그래서 국영수 중 우수 2과목 그리고 탐구 2과목 평균에서 3개 영역 합 12등급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자 전형, 1차에 뽑는 독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2개 학기, 최우수 2개 학기 성적 평균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이것은 교과에 대한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다음은 일산, 파주, 김포지역, 서울의 서북부에 있는 일산, 파주, 김포지역 전문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최근에 경의중앙선이 놓이게 되면서 이쪽으로 전철로 접근하기 쉽게 되었는데요. 학교가 4개 학교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파주역에서 접근하는 대학이 웅지세무대학교고요. 그리고 파주역에서 역시 두원공과대학교를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두원공과대학교는 캠퍼스가 2개입니다. 원래 본 캠퍼스는 경기도 안성에 있고요. 지금 두원공과대학교 파주 캠퍼스가 최근에 파주에 생겨서 이쪽에서도 많은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롱역에 서영대학교 파주 캠퍼스가 있는데요. 서영대학교 역시 광주광역시에 있는 서영대학교의 파주 캠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치위생과라든지 임상병리과라든지 보건계열이 몇 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김포 쪽에 김포대학교가 있는데요. 사실 김포대학교는 서울 학생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멉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포 맨 끝 강화도에 거의 다 가서 있거든요. 그래서 당산역이나 까치산역 같은 데서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에는 모집하지는 않지만 원흥역에 3호선 원흥역에 농협대학교가 있습니다. 농협대학교는 정시에만 모집을 하게 됩니다.
모집 인원은 전문대학 모집 인원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뒤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시 1차에서 굉장히 많이 모집을 하고 그 다음 수시 2차 정시에는 극히 적게 모집하는 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전문대학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김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융합과라는 걸 신설했습니다. 유튜브 융합과는 예체능 계열인데요. 크리에이터를 갖다가 양성하는 거죠. 요새 핫하죠. 초등학생들 미래 꿈 지금 물어보면 유튜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런 그 시류를 타고 이런 과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포대학교 특징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실용음악과, 글로벌 실용무용과, 유튜브 융합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 100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 이외에는 다 교과 100으로 모집하고 있죠. 그리고 서영대학교 같은 파주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서비스과가 면접을 80%나 보게 됩니다. 지난해 60%에서 지금 80%까지 굉장히 많은 비율의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항공서비스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원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방송작가 전공이 면접을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방송작가 전공이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김포대, 서영대, 두원공대, 웅지세무대 대부분 한 개 학기나 두 개 학기를 반영하고 있는데 두원공대 간호학과만은 1학년 40, 2학년 60, 1, 2학년 전체 성적을 반영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원공대 간호학과는 안성에 있는데요. 안성 캠퍼스에 있는데 여기는 교과로 최저학력 기준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네 번째, 인천 부천지역 전문대학 전형 안내를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인천 부천은 1호선으로 주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문대학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먼저 제일 북쪽에 인천공항 가는 쪽에 인천 지하철을 타고 계산역에 내리면 경인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1호선을 타고 쭉 오면 제물포역에 인천재능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생긴 수인선 전철역이 인하대역이 있는데 인하대역과 인하대역에 인하대와 같이 붙어있는 인하공업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1호선 부천역에 부천대학교가 있고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온수역, 1호선 온수역 또는 7호선 온수역에 유한대학교가 있습니다. 역시 인천 부천지역 전문대학도 마찬가지로 수시 1차 모집 인원이 가장 많고요. 수시 2차, 정시 모집 이런 순서로 가게 되는데 특징적인 것은 인하공정 같은 경우에는 수시 2차와 정시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을 모집한다는 것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인천 부천지역 전문대학도 학과 변화를 보게 되면 4차 산업이라든지 사회적 요구에 맞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최근 핫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학과들이 신설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재능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융복학과라는 걸 신설하였고요. 전자과를 인공지능 전자과로, 정보통신과를 인공지능 정보통신과로 변화시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전문대학들이 대체로 보면 이렇게 교과백으로 모집을 많이 하는데 이제 항공관광과라든지 항공서비스과 같은 이런 면접이 중요시한 과 이외에는 대부분의 학과들은 학생부 교과백으로 모집하고요. 인천재능대에 신설된 글로벌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과에서 공인 영어 성적을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해외 취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학교가 역시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 중 우수 2개 학기나 우수 1개 학기 이 정도 반영하는 데 비해서 경인여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우수한 교과 3개 학기 전체를 반영합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은 1학년 30, 2학년 40, 3학년 1학기 30으로 전체 다 반영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출결을 10% 내지 20%를 반영하는 학교도 있다는 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부천 지역 전문대학 중에서 인천전형대학 글로벌인재전형 같은 경우에 본인 선택 2개 학기 등급 평균 4등급 이내라는 수시 최저학력 기준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포, 부천, 인천 지역 전문대학 전형 안내까지 했습니다. 서울 지역에 9개의 전문대학밖에 없다는 것도 놀랍지만 경기 지역에 30개 이상의 전문대학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한 20여 개 정도의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산, 안양 지역 전문대학 전형 안내입니다. 아무래도 안산 지역이나 안양 지역은 공업 지역이거나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전문대학은 취업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전문대학의 특성상 취업 위주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 먼저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안산에 보면 정왕역에 4호선 정왕역에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있고요. 초지역에 신안산대학교, 안산중앙역에 서울예술대학교, 그리고 안산 상록수역에 안산대학교가 있습니다. 안양 쪽에는 안양역을 끼고 대림대학교와 연성대학교가 있고요. 인도건역에 개원예술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징이 있다면 예대가 2개가 있는데요. 개원예대와 서울예대를 살펴보게 되면 개원예대는 수시 1차에 모집을 하지 않고 서울예대는 수시 2차에 모집하지 않습니다. 즉 두 학교가 수시 1차, 수시 2차 서로 나누어서 전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이 서울예대와 개원예대를 지원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안산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1차에 85.4%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갖다가 신안산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1차에 모집하는 걸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쪽 지역도 인공지능융합과라는 4차 산업과 관련된 학과가 이렇게 신설되었고요. 이렇게 대림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명칭을 변경할 때 보면 메카트로닉스 자동화학부를 스마트 팩토리 학부, 자동차 학부를 미래자동차 학부 이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지어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원예대를 보면 전형 방법에 있어서 면접이 나와 있는데요. 분명히 예술대학은 실기 위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기는 하나도 없고 면접이 40%,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면접은 면접인데 실기 같은 면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면접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것이 디지털 아트에 비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서울예대는 거의 대부분 실기로 뽑고요. 면접으로 뽑는 게 광곡 창작이 있고 그 다음 학생부 100으로 뽑는 게 디지털 아트 크리에이티브 학과인데요. 이 크리에이티브 학과 전공에서는 학생부 100으로 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합격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반영하는 방법도 보면요. 경기과학기술대는 1학년에서 2학년 전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개원예대는 2학년 전 과목 반영합니다. 아마 수도권에서 2학년 성적만 유일하게 반영하는 학교는 개원예대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부에서 실기 전형에서 국어, 영어 과목만 3학년 1학기까지 모두 반영을 하고요.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전공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학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원 및 경기 남부지역 전문대학 전형 안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남부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먼저 수원역을 기점으로 해서 성균관대 입구역에 동남보건대학교, 수원역에 수원여자대학교, 병점역에 장안대학교와 수원과학대학교, 오산대역에 오산대학교, 서정리역에 국제대학교, 그리고 평택역에 한국복지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쪽에 지금 용인 에버라인이라고 경철전도 생겼고요. 그리고 판교 쪽에서 경강선 라인도 생겼는데요. 그거로 인해서 서울에서 접근해 있는 전문대학이 많이 생겼습니다.
에버라인 송담대역의 용인송담대학교, 그리고 경강선 신둔도예천역에서 물론 셔틀버스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동원대학교와 한국관광대학교, 그리고 여주역에 여주대학교, 그리고 성남에도 두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복정역에 있는 동서울대학교와 남한산성 입구역에 있는 신구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전철역에서 접근하기 힘든 대학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개의 대학인데요. 두원공과대학은 일죽이란 안성의 일죽면이라는 곳에 학교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서울에 몇 개 기점이 있습니다. 노원구 쪽에 있는 노원역이나 하계역, 태릉입구역, 또는 잠실역 근처에 이제 석천호수 쪽이라든지 아니면 사당역이라든지 동서울터미널, 남부터미널 쪽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성에, 경기도 안성에 있는데요.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학교 안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에서 시외버스 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평택역, 1호선 평택역에서 셔틀을 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은 마장이라는 곳에 있어요. 용인마장이라고 꽤 깊숙한 곳에 있는데 여기는 애니메이션 관련으로 워낙 학생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역시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하계역이나 태릉입구 또는 잠실 이런 동서울터미널 이런 쪽에서 셔틀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동남보건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남보건대 보건계열의 특성상 수시 2차와 정시 모집에도 전체 규모에 비해서 꽤 많은 모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동아방송예대도 예술대학의 특성상 역시 전체 시기에 맞춰서 골고루 모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대, 동서울대, 동원대 등은 수시 1차에 아주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복지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매우 작습니다. 여기는 국립 전문대학이거든요. 장애우와 관련한 학과들이 굉장히 많고요. 장애인 재활이라든지 특수교육 같은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복지 쪽으로 도움이 되는 학교입니다. 전공이 신설된 걸 보면 동서울대도 역시 융합 콘텐츠 크리에이터과를 신설하였고요. 신구대 같은 경우에는 딱 대놓고 AI과라고 해서 딱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산대는 모바일 IoT과 금융정보과, 용인솜당대는 정보통신과를 정보통신드론과, 컴퓨터정보과를 컴퓨터 융합 소프트웨어과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한국복지대는 AI 반도체 융합과 이런 식으로 4차 산업 관련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색적인 것은 여주대가 지능로봇과를 폐과를 했네요. 전형요소 비율 반영 방법은 다른 학교랑 다 비슷하고요. 면접하는 학과, 실기하는 학과, 이렇게 학생부로 뽑는 학과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학과들을 실기만으로 뽑는 게 특징이 있고요. 동아방송예술대 역시 비실기학과가 있는데 이 비실기학과들이 입학컷이 아까 서울예대처럼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엔터테인먼트 경영과라든지 이런 학과들 비실기학과를 보면요. 굉장히 높은 성적에서 합격되고 있습니다. 신구대 역시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요. 역시 의학 성적을 반영합니다. 여주대는 실기실시학과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출결을 30%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는 좀 특이한데요. 모든 전형에 있어서 전형 요소를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만 100, 실기 전형은 실기만 100, 면접 전형은 면접만 100 이렇게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국제대학교는 간호학과만 1학년에서 2학년 전체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동서울대는 전체 학과가 모두 전과목을 반영하고 동아방송예대가 역시 1학년에서 2학년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요. 전반적으로 전과목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결 성적이 조금 생각보다 낮을 수가 있고요.
제일 잘한 거 한 개 학기, 두 개 학기 이렇게 반영하게 되면 좀 입결 성적이 생각보다 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보건계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골라서 보는 학교들이 좀 입결이 높게 나타납니다. 신고대 같은 경우 1, 2학년 전 과목 반영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지금 보면 한 개 학기만 반영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이 지역에는. 그리고 한국복지대가 1학년에서 2학년 국영수 교과목 전체 반영합니다. 경기 북동부 지역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대학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의정부 쪽으로 가면 1호선 타고 쭉 올라가면 간흥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경민대학교가 있고요. 쭉 동두천 쪽으로 올라가면 덕정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서정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에 두 개 학교가 있는데요. 남양주 진접이란 곳에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원래는 경복대학교가 포천 캠퍼스와 남양주 캠퍼스가 있었는데 최근에 남양주 캠퍼스 쪽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대경대학교란 곳이 남양주 캠퍼스가 새로 생겼는데요. 여기는 경상북도에 있는 대경대학교의 남양주 캠퍼스입니다. 대경대학교 남양주 캠퍼스에는 K-팝 관련, K-뷰티, K-모델, K-실용음악 이런 식의 학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보면 경복대와 대경대가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데요. 수시일 차이 거의 다 모집해버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경복대학교 간호학과는 수시일 차이 243명을 모집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를 가려는 학생 중에 수능에 좀 자신 없는 학생들은 경복대학교 간호학과를 수시 1차에서 미리 확 써버리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의 간호학과는 대부분 다 4년제입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나오나 일반대학 간호학과를 나오나 똑같은 자격이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학과 변화도 보면 AI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죠. 경복대 같은 경우에 AI 서비스 경영과 AI 소프트웨어 융합과 이런 식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형 뉴스별 반영 방법은 보시는 것과 같고요. 이렇게 경복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에서도 면접을 꼭 실시하는 것으로 봐서 면접을 중요시 여기는데 참고로 경복대는 AI 면접입니다. 그 경민대, 경복대, 대경대, 서정대 이렇게 학생부 반영 방법이 지금 우수 2개 학기를 반영하는 경민대, 서정대가 있고요. 경복대 같은 경우에는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전체 반영합니다. 그래서 입학 결과를 보면 경민대나 이런 데 비해서도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3학년 1학기까지 전체 반영이라는 걸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학과, 치외생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등 보건계열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중 좋은 것 쪽에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수시의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경민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2개 영역 평균 4.5 이내, 그러니까 합 9 이내죠. 그리고 서정대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합 18등급 이내, 그러니까 6등급 정도, 평균 6등급 정도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알아보았고요. 이제는 수도권 전문대학 중에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과들에 대해서 특히 보건계열 쪽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간호학과가 수도권에 개설된 대학은 지금 삼육보건이라든지 서울여자간호, 서일, 경인여대, 인천재능대, 경민대, 경복대, 국제대, 동남보건대, 두원공대, 부천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안산대, 여주대, 용인송담대학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 국제대학교만 3년 과정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4년 과정입니다. 3년 과정의 국제대학을 나와도 결국은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1년만 더 다니게 되면 4년제 대학 졸업과 똑같은 자격을 얻기 때문에 간호학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디든지 나오셔도 간호사 역할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학 결과를 보면 대부분 2등급 후반선에서 입학 결과가 형성되는데, 이렇게 보면 경북대학교 1차를 보면 합격자 평균이 3.61, 합격자 최저가 3.8등급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에서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주요 교과가 전체 반영되는 데다가, 그리고 수시 1차에 지난해에는 208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43명을 모집하면 어찌 될지 알겠죠. 국제대학교는 3년 과정이고 또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입결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간호과를 원하는 학생들은 서울에서 좀 멀더라도 좀 멀리 갈 생각을 하면 갈 수 있는 학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가 이렇게 높은 입결을 나타낸 것은 동남보건대학교가 유명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전체 제일 잘한 거 2개 학기만 보는 데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안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아까 동남보건대학교는 2개 학기를 봤지만 안산대학교는 1개 학기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요. 여기서도 두원공과대학은 면접 반영 비율이 높은 데다가 4개 학기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나타납니다. 물리치료과는 이렇게 6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간호과는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있었지만 물리치료과는 이렇게 희귀하다 보니까 물리치료과 입결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역시 경북대학교는 아까 마찬가지로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 주요 과목을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입결이 조금 낮게 형성됩니다. 그 외에 비교하면 다른 학교들은 제일 잘한 거 2개 학기 내지 1개 학기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입결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상병리과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5개 학교에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조금 낮게 입결이 형성됩니다. 임상병리과는 이제 혈액검사라든지 식중독균 배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병원에서도 연구직 쪽에 해당되는 쪽이죠. 그래서 직접 사람을 응대하거나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이런 스타일이 맞지 않는데도 보건계열을 원하는 학생들은 임상병리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방사선과를 갖다가 원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편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방사선과가 보건계열이 보통 근무 여건이 조금 힘들다고 알려져 있는데 비해서 방사선과는 그 업무의 특성상 오랫동안 근무할 수 없고, 그리고 업무하는 스타일이 실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요새 지원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밖에 없잖아요, 수도권에. 그래서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계공과는 요즘 그 3D 프린트가 발명된 이후로 굉장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그러면 이외에도 이렇게 특성화학과라든지 대학 입시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면 제일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전문대학 포털 사이트입니다. precollege.kr인데요.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진로 정보라는 것을 클릭해서 내가 가고 싶은 진로나 전공을 탐색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학에 어떤 정보가 나와 있는지, 어떤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지, 어떤 전공을 통해서 어떤 진로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어떤 직업으로 진출하는지 전문대학 직업세계 같은 걸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학 정보를 통해서 각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들의 전형 일정이라든지 전형 방법,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다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꾸 전공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산지 일반대학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에는 교양과정이란 걸 통해서 전공 탐색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로 탐색을 하고 내가 어떤 트랙을 나갈 건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만,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커리큘럼상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전공의 실무 실습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그 전공과 자기가 생각한 전공이 아니라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을 선택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학과, 그 다음에는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통학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번에 선생님들 상담용으로 센 진학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거기서 보면 초기 화면에 맨 아래쪽에 전문대 진학지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주로 담임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대학 제공 수시 결과와 고교 수합 수시 결과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학 제공 수시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학생 본인의 성적이 쭉 뜨게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덕대학을 눌러보았고요. 인덕대학 학과 중에서 제가 가고 싶은 학과를 쭉 몇 개를 살펴보았을 때 오른쪽에 보면 전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이 성적 평균과 가장 성적이 낮은 학생의 내신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 성적과 비교하면 내가 이 학교를 올해 지원하면 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 고교 수합 수시 결과는 실제로 지난해 인덕대 관광경영과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지난해 이 학과를 써서 입학한 서울시 학생들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학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2021학년도 대입 수시 전문대학 전형 지원 전략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우리가 전문대학에 대해서 상담할 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예전의 전문대학에 대한 편견들 때문입니다. 2년제라든지 3년제, 4년제 대학과의 차이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전문대학 지원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최근에는 전문대학 교육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전문대학이 지금은 전문대학교라고 불리는 이유가 전문대학에서도 4년제 대학과 같은 학사학위를 주기 때문인데요.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통해서 1년이나 2년만 더 다닌다면 4년제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무시험 연계 편입 제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학생들을 위해서 계약학과도 존재하니까요. 전문대학 홈페이지 같은 곳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전문대학 학과 및 전문대학의 특성을 알아보고 지원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